엉클쌤의 팁톡. 안녕하세요, 엉클쌤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어린 왕자를 친구들과 살펴봤는데요. 무려 3명의 5학년 친구들이 글을 보내줬어요. 친구들이 쓴 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글을 먼저 살펴볼게요. 시간은 어떤 것일까? 시간은 참 신비롭다.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모두 24시간씩 주어진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도, 시간이 적어서 빨리 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어린 왕자에서도 하루에 53분을 절약하는 물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야 할까?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겐 같은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위해 그런 물약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만약 너희가 살 날이 1시간 남았다면 시간을 살래, 안 살래?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아이들은 안 산다고 했지만 나는 살 것이다. 시간은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더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난 시간이란 말을 생각하면 내가 늙었다는 것과 동시에 과거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된다. 와, 여러분 어때요? 글을 쓸 때 하얀 백지를 보게 되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죠?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친구가 쓴 것처럼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생각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은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데, 우리 친구는 시간이란 말을 생각할 때 자신이 늙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아주 멋진 말로 정리해서 썼어요. 네. 이렇게만 글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중요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친구가 쓴 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생각에 따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다. 그만큼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 어렵다. 개념이 아닌 역사부터 설명한다. 생물은 옛날부터 시간을 알았지만 시간을 실제로 측정한 건 최근 들어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벼를 심는 시기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한 낮과 밤을 하루, 30일을 한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즉 계절이 바뀌고 다시 돌아오는 약 361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확히 1년을 맞추기 어려워 윤일, 윤달을 더하는 등 온갖 시도를 했다. 그러다 기원전 46년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가 1년을 365.251로 정해 4년에 한 번 윤일을 더했다. 그러나 365.251은 실제 1년보다 약 11분만큼 길어 1582년엔 실제 날짜보다 10일 빠르게 변한 율리우스력 때문에 춘분과 부활절이 부정확해졌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1년을 365.24251로 정하는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다. 동시에 그해 10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없애고 15일로 만들었다. 규칙은 400의 24.25%인 97번을 윤년을 두는 것이다. 4년에 한 번 윤년,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평년, 다시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으로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은 윤년, 2100년은 윤년이 아니고 2400년은 다시 윤년인 셈이다. 이대로 하면 3000년의 하루만 늦어진다. 1년은 약 365일이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다. 초가 우리가 쓰는 시간 단위 중 가장 작은 시간 단위다. 7개의 국제 표준 단위 중 하나이기도 한다. 그런 1초는 어떻게 정해질까? 1초는 세슘 133원자가 흡수한 마이크로파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원자식에는 이런 원리를 사용한다. 그럼 정확히 시간은 왜 생기는 걸까? 현재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지만 시간은 상대적이고, 속도가 빠르면 물체에서 나오는 빛도 속도가 변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느려진다. 쉽게 생각하자면 시공간이 하나라고 생각해보자. 정지시에는 오로지 시간 속에서만 속도를 낸다. 그러다 이동하기 시작하면 공간 속에서도 속도가 난다. 이때 전체 속도가 변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속도에서 조금 뺏어오는 식으로 속도를 낸다. 공간 속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려진다.
빛은 오로지 공간 속에서만 움직인다. 여기서 속도는 속력과 다른 개념이다. 시간 속의 속력이 아닌 속도이므로 시간은 음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빛보다 빠르게 가면 시간 속의 속도가 음이 되어 시간 역행을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건 뭐 알아서 잘하면 된다. 어찌됐든 이렇듯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을 제대로 설명하지만 많이 복잡하다. 간단하게 하자면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진 거라 시간에도 영향을 준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주인공이 블랙홀에 갔다 왔을 땐 이미 수백 년은 지난 상태였다. 현실에서도 그럴 것이다. 위의 이론이 맞다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중력이 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중력이 약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건 확실하다. 와, 만만치 않네요. 글에는 나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글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을 쓴 친구는 시간과 관련된 정말 방대한 지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의 글을 통해서 선생님도 1초의 단위와 원자시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위주로 글을 쓰면서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게 눈에 띄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말은 틀렸다라는 근거가 앞에서 설명한 배경 지식들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식들의 출처를 밝힌 것도 아주 훌륭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친구가 쓴 글을 살펴보죠.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막상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간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또 시간은 제일 공평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지어진다. 나는 작은 원안의 1부터 12까지의 숫자와 바늘들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슬프기도 하고 기분이 매번 다르기도 하다. 슬픈 이유는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간다 한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수명이 깎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기분이 매번 다른 이유는 내가 그 시계를 볼 때마다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내 기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은 날이면 시계를 보고 내가 벌써 하루에 이만큼을 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조급할 때 예를 들어서 학원 숙제를 다 못했지만 학원에 가야 할 때에는 시계를 보고 시간이 멈춰주었으면 하는 조급함을 느낀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로 시간은 금인 것 같다.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매년 순환하지만 지나가버린 과거의 순간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11월 3일은 매년 오지만 2020년 11월 3일 같이 한정된 시간은 흘러가버려 시간여행 같은 시간을 왜곡하지 않는 이상 다시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과학적이고 틀에 맞추어진 딱딱한 답이 아닌 각자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 시간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썼어요. 경험은 글을 쓸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했죠. 시계가 째깍이는 것을 보며 매번 다양한 생각이 든다는 것. 인간이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시계 소리가 수명이 깎이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나의 감정을 한 가지로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달라지는 내 기분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한 글입니다. 선생님 글도 감성적인데, 그쵸? 여러분 어때요? 이 세 친구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글에는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글을 똑같이 쓰는 순간 그 글은 가치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지문처럼 모두 다른 모습과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신 있는 방법으로 오늘부터라도 한 문장씩 시작하세요. 빈노트가 막막하다면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질문이 시작되면 빈노트는 금세 나의 생각이 가득한 멋진 글로 변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혹시
나도 글을 썼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영상에서 이렇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